안녕하세요. 부천 요기조기TV 박중현입니다. 요즘에 관심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 일기 신도시 특별법과 이 특별법으로 인해서 혜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중동 신도시의 덕이마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먼저 일기 신도시 특별법과 관련된 신문 내용을 보면 일기 신도시 특별법 성남, 부천, 안양 등 5개시로 확대. 그 내용을 보면 재건축 아파트 50만에서 60만 가구로 확대, 공약 대비 2배 늘 듯, 준공 30년 아파트 안전진단 규제 완화, 용적률 최대 500% 상향. 그 내용을 보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일산, 분당 등 일기 신도시 재정비 촉진 대상 지역을 신도시가 속한 고양, 성남 등 5개시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고,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에 맞춰 교통, 교육 인프라 등을 확충하려면 지도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대상 지역 확대로 재정비 촉진 대상은 기존 공약의 약 2배인 50만에서 60만 가구로 늘어난다. 2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 따르면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는 일기 신도시 재정비 촉진 대상 지역을 신도시가 속한 시 전체로 넓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일산, 분당, 중동, 편촌, 산본 등 5개 신도시에서 고양, 성남, 부천, 안양, 군포 등 5개시 전역으로 대상 지역이 확대된다. 인수위는 재건축 아파트뿐만 아니라 옛 도심의 노후주택 지역도 재개발을 통해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윤 당선인 측은 다음 달 새 정부가 출범하면 노후도심 재정비 사업 촉진 특별법을 추진해 사업의 속도를 내릴 방침이다. 일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포함한 부동산 종합 대책도 발표한다. 그래서 그것을 지도로 보면 일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 얼마나 확대되나 에서 보면 확대 전에는 27만 7,760 가구에서 확대 후에는 82만 8,524가구로 확대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일기 신도시 용적률과 최초 입주 연도를 보면 분당은 184%, 일산은 169, 평촌 204, 산본 205, 중동은 226%고 최초 입주년은 분당은 1991년, 일산, 평촌, 산본은 1992년, 중동은 1993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동 일기 신도시 중에서 덕이마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덕이마을은 지도에서 이곳에 위치해 있고 7호선이 이쪽으로 지나가고 있으며 7호선 부천시청역에서 도보로 7분 거리이고 강남권까지 40분 이내에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중동 IC가 이곳에 위치해 있고 상동호수공원이 이곳에 있으며 중앙공원과 덕이어린이공원이 덕이마을 인근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동역 인근에는 유명 학원들이 많이 있어서 학습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신중동역 인근에는 롯데백화점, 부천시청역 인근에 현대백화점과 이마트, 상동역 인근에는 세이브존과 홈플러스가 있어서 몰세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덕이마을을 좀 더 자세히 보면 1단지에 956세대, 2단지에 509세대, 3단지에 852세대, 4단지에 1046세대가 있는데, 참고로 건축물 대장을 보면 2단지는 PC 판넬 조립식 구조로 각각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덕이마을 2단지 인근에 설악마을이 있는데 설악마을도 철근 콘크리트 PC조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C공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설악마을과 덕이마을 2단지가 되겠고, 덕이마을 3단지 건축물 대장을 보면 철근 콘크리트조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4단지도 마찬가지로 철근 콘크리트조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덕이마을 단지별 특징을 정리를 해보면 2단지는 PC공법으로, 3단지와 4단지는 RC공법으로 건설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RC공법과 PC공법의 차이점을 한번 봤습니다. RC공법은 레인포레스트 콘크리트 공법으로 일반적인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먼저 철근을 설치하고 형틀 거푸집을 설치한 다음에 콘크리트를 타설합니다. 그리고 PC공법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으로 건설 공기를 단축하는 장점이 있는데, 레고처럼 규격화된 기둥, 슬라브, 벽체를 미리 만들어서 현장에서 조립을 합니다.
그리고 1980에서 90년도에 신도시 건설 때 공기 단축 효과로 많이 활용을 했고, 콘크리트 강도는 좋지만 조립식 콘크리트 간 접합 문제로 단열, 누수, 방음 등 하자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계절별 온도차와 습도차로 인해서 벌어진 틈으로 철근이 부식되고, 이로 인해 콘크리트 노후화가 가속이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그림으로 보면 RC공법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림과 같고, PC공법은 레고처럼 미리 기둥 같은 것을 만들어 놨다가 현장에서 조립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항목을 보면, 안전진단 평가 항목별 중요도에서 먼저 구조 안정성과 주거 환경,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비용 편익 등을 보는데, 2006년에는 각각의 가중치가 구조 안정성이 가장 높았고, 2015년에는 20%로 줄었다가 현재는 50%로 다시 늘었으며 앞으로 30%로 줄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PC공법 아파트는 RC공법 대비 구조 안전성이 열악해서 재건축 안전진단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안전진단 통과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 4월달까지 1년간 부천아파트 상승률 톱10 단지를 보면 가장 많이 상승한 데가 반달마을 16평으로 62.3% 상승을 했고, 다음은 한라마을, 설악마을, 주흥마을 순이었으며 대부분 리모델링 추진 단지와 설악마을 같은 PC공법의 단지가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수도권 아파트 서울 거주자 매수 증가 지역을 봤는데요. 2021년 3월달부터 2022년 2월달까지 남양주시가 가장 서울 사람들이 많이 매수를 했고, 두 번째가 의정부시, 부천시, 평택, 김포, 고양시 덕양구, 시흥, 고양시 일산 서구, 파주시, 인천시 부평구 순이었으며, 특히 부천시는 1년 동안 총 6,960건의 아파트가 거래된 중에서 23.8%인 1658건을 서울 사람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서울 사람들이 포함된 외지인 매수 증가 지역을 보면 평택시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 남양주시, 인천시 부평구, 부천시, 인천시 서구, 시흥시, 인천시 계양구, 김포시, 의정부시, 인천시 남동구 순이었으며, 부천시는 전체 6,960건의 아파트 거래건 중 36.4%인 2,533건을 외지인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만큼 서울과 외지인들이 부천 아파트를 꾸준하게 매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덕유마을 매물 현황을 보면, 덕유마을 주공 2단지 18평형, 3단지 25평형, 4단지 25평형을 봤는데 각각 세대수는 240, 276, 921세대이고 최근 1개월 평균 가격은 3억 7,800, 5억, 5억 2천이고 매매효과는 3억 6천에서 4억 2천, 4억 5천에서 5억 9천, 5억 2천에서 6억이고 주공 2단지 18평의 평면도는 그림과 같고 25평형은 그림과 같습니다. 그리고 1년 전 가격 대비 14.2%, 3년 전 대비 80% 상승을 했고 주공 3단지 25평형은 15.9%, 70.1%, 주공 4단지 25평형은 16%, 79.3% 상승을 했습니다. 투자 가치를 보면 GTX 등의 철도 건설 호재가 있고 영상문화산업단지 건설, 그리고 일기 신도시 재건축 리모델링 호재 등으로 서울과 외지인들이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본 동영상과 관련해서 전화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